선크림 무작정 덧바르지 마세요. 피부 망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솔직한 회사 파크입니다. 오늘은 선크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긁어드릴게요. 사실 유튜브 보면 선크림에 대해서 의사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기도 하고 마치 선크림을 안 바르면 큰일 날 것 같이 말하는 영상들도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선크림도 아무 생각 없이 쓰면 피부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원래 피부가 좋다가 갑자기 뒤집어진 경우를 보면 선크림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선크림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모든 걸 다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질문, 선크림이랑 꼭 필요할까요? 이건 무조건 반박 불가 꼭 필요합니다. 피부의 노화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나이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주름도 생기고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나이 먹어감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피부가 늙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피부 노화를 100이라고 했을 때 80은 광노화, 즉 자외선에 의한 노화고 20%만 우리가 나이 먹어감에 의한 자연스러운 노화예요. 이게 뭔 말이냐? 나이 먹는 것보다 자외선에 의한 노화가 훨씬 영향이 크다라는 거죠.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조사되면 피부 속 콜라겐 분해 요소가 콜라겐들을 막 분해하기 시작해요. 이로 인해서 콜라겐이 분해되니까 자연스럽게 주름도 생기고 피부 탄력도도 떨어져서 피부가 축 처지는 거거든요. 자외선 차단을 안 하면서 피부에 좋다는 거 먹고 바르고 찌르고 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고 동안 피부를 원한다면 자외선 차단, 즉 선크림은 필수라는 거죠. 실제로 옛날 사람들이랑 요즘 사람들이랑 같은 나이를 비교해보면 이게 동갑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이가 크잖아요. 또 이런 노화의 영역뿐만 아니라 색소 질환, 피부암 등 피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선크림이 도움이 된다고 의학적으로 밝혀져 있어요. 따라서 선크림은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선크림 매일 발라야 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선크림이라는 것도 결국은 돌가루 혹은 화학 물질들인데 이것들이 잘못 사용하면 피부에 자극을 주고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어요. 저는 선크림만 바르면 피부에 모낭염이 나거나 트러블이 발생하는데,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 중에도 선크림 바르면 피부 뒤집어지는 분들 많죠. 결국 선크림으로 인한 피부 자극과 자외선 차단을 통해 얻는 이 두 가지 사이에 손익을 따져야 돼요. 근데 또 괜히 이런 거 신경 쓰려면 머리 아프잖아요. 선크림 바르는데 뭐가 이렇게 생각할 게 많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딱 정해드릴게요. 만약 본인이 야외 활동을 20분 이상 한다면 되도록 선크림을 발라두세요. 이때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반면에 내가 집에만 있거나 출퇴근할 때 잠깐 햇빛 쐬는 정도, 또 직장에서도 햇빛 노출이 직접적으로 없다면 굳이 선크림 바를 필요 없어요. 괜히 선크림 때문에 피부 자극받고 또 이중세안으로 씻어내느라 오히려 피부에 해로워요. 이렇게 잠깐 햇빛에 노출되는 정도라면 선크림 바르지 마시고 차라리 양산이나 선캡 같은 걸로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해주세요. 실제로 저도 출퇴근길이 짧아서 출근할 때 선크림 안 바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선크림 볼 때 꼭 확인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SPF와 PA를 확인해야 되는데, SPF와 PA 설명하기 전에 제가 UVA, UVB, 이 UVA는 진피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UVB는 어떤 작용을 하고 이런 거 설명하면 여러분들 지루하고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고 필요한 내용만 설명할게요. 우리가 선크림 고를 때 흔히 착각하는 게 무조건 SPF 50, PA 4+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그렇진 않아요. 이 자외선 차단 수치가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물질이 많이 들어가서 피부에 대한 자극도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이, 여러분 SPF 30이랑 SPF 50 하면은 둘이 20 차이 나니까 되게 자외선 차단율이 많이 차이 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자외선 차단율이 약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변가를 놀러 간다거나 아니면 야외에서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외선 노출량이 많을 때는 당연히 SPF 50, PA 4+가 좋겠지만, 평소 자외선 노출량이 적고 그냥 출퇴근할 때 가볍게 바를 선크림을 고른다면 SPF 30이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 맞게 골라주시면 돼요. 그럼 네 번째 질문, 무기자차 대 유기자차 뭐가 좋아요? 이거 제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 제가 늘 이렇게 답합니다. 여러분 피부에 맞는 게 좋아요. 이 둘은 작용 방식이 완전히 다른데, 무기자차는 피부 표면에 돌가루를 발라서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원리고, 유기자차는 자외선 차단 성분이 피부에 흡수돼서 자외선이 들어오면 이걸 열에너지, 적외선으로 바꿔서 다시 방출하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무기자차는 피부에 흡수되는 게 아니니까 순하다고 많이 생각하죠. 실제로 옛날에는 유기자차 성분이 호르몬 교란 논란, 환경 논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성분들 없이도 정말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가 더 좋다기보다는 장단이 있어요. 무기자차의 장점은 어찌됐든 피부에 흡수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순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민감성 피부들이 바르기 좋아요. 단점은 백탁 현상이 심하고, 무기자차는 돌가루이다 보니까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바닷가에서 모래에 이렇게 손으로 만지다 보면 손이 금방 건조해지잖아요. 그리고 무기자차는 이중세안이 거의 필수라고 보면 돼요.
반면 유기자차의 장점은 백탁이 거의 없고 발림성이 좋으며 건조함이 좀 덜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지워시 선크림이 유기자차예요. 단점은 아무래도 피부에 흡수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요새 잘 나오더라도 무기자차보다는 상대적으로 자극이 좀 더 있죠. 이런 장단점을 생각해서 본인 피부에 맞는 걸 사용하시고 무기자차, 유기자차 중에 뭐가 더 좋냐 이렇게 정답으로 딱 정해진 건 없어요. 자, 5번째. 그럼 선크림 바르는 양, 선크림을 얼마나 발라야 할까요? 사실 선크림 바르는 양은 기준이 있어요. 좀 딱딱하게 말하면 선크림 기능 검사를 할 때 제곱 센티미터당 2mg의 선크림을 바르거든요. 제곱 센티미터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거의 들어본 적도 없고 이렇게 말하면 너무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말하는 게 손가락 2마디 아니면 500원짜리 크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 그만큼 바르는 사람들 거의 없을걸요? 괜찮아요. 야외 활동이 많은 게 아니면 손가락 2마디 대신에 손가락 1마디만 발라도 자외선 차단 효과는 좀 떨어지겠지만 애초에 자외선 노출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밖에서 장시간 운동을 한다거나 해변가에 놀러 갔다거나 직사광선이 센 여름철에 야외에 오래 머무른다면 그때는 손가락 2마디만큼 제대로 발라주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쓸 수 있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무기자차 기준으로 2마디 바르면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떠서 온 사람들의 시선을 끌겠죠. 그래서 저는 이 똑같은 양을 2번에 나눠서 발라줍니다. 손가락 2마디 양을 한 번에 바르면 뭉치는 것도 생기고 백탁 현상도 심하지만 스킨케어 마무리 단계에서 손가락 1마디만큼만 얼굴에 발라주시고 다른 일 하면서 얼굴에 백탁이 좀 가라앉으면 나머지 1마디를 다시 발라주는 거예요. 이러면 훨씬 백탁도 줄어들고 발림성도 좋아서 뭉치는 거 없이 좋습니다. 혹시 유기자차, 무기자차 다 쓸 수 있으면 1마디만큼 먼저 유기자차를 발라줘서 흡수시킨 뒤에 나머지 1마디만큼 무기자차를 발라주는, 섞어서 발라주는 것도 괜찮아요.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거죠. 실제로 요새는 혼합자차라고 해가지고 무기자차랑 유기자차 성분을 섞어서 나오는 선크림도 많아요. 그리고 명심하실 게 반드시 귀와 목까지 다 발라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얼굴은 탱탱한데 귀와 목은 쭈글쭈글한 현상을 경험할 수 있어요. 6번째, 미국 피부과학회에서 선크림을 어떻게 써야 할지 발표한 지침,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SPF 30 이상의 UVA와 UVB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쓰고 충분한 양을 바르고 2시간마다 덧발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사들이 2시간마다 선크림 덧바르라고 하는 이야기의 근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가이드는 야외 활동을 기준으로 설명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야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실내에 있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현실에 맞게 조금 조정해서 알려드릴게요. 7번째, 선크림 꼭 덧발라야 하나요? 많은 의사들이 2시간마다 선크림 덧발라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앞서 설명한 미국 피부과학회 지침이라서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사실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선크림은 바르는 순간부터 조금씩 효과가 떨어지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굴도 만지고 땀도 좀 나면서 조금씩 지워지거든요. 이 지워진다는 게 새하얀 것처럼 말끔히 지워진다는 게 아니고 옅어져서 자외선 차단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선크림 덧바를 필요 없어요. 자외선 차단 효과가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퇴근할 때는 일조량이 많이 줄어서 자외선이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많이 하는 질문이 전 메이크업 했는데 메이크업 한 위에 어떻게 선크림을 덧바르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메이크업 하셨으면 선크림을 덧바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메이크업 하기 전에 우리 선크림 바르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파운데이션이나 색조 화장을 할 텐데 이 파운데이션에도 돌가루가 들어있어서 자체적으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좀 있어요. 어차피 화장하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수정 화장도 하고 얼굴에 파운데이션도 덧발라주잖아요. 이걸로 충분히 가름할 수 있어요. 만약 야외에서 근무하시거나 장시간 활동해야 한다면 2-3시간에 한 번씩 선크림을 잘 덧발라주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 그러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잠깐 1분 정도 짬 날 때 선스틱을 통해서라도 얼굴에 한 번씩 덧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여건이 돼서 선크림을 덧바를 수 있다면 꼭 얼굴을 물로 한번 씻어주고 선크림 덧발라주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선크림 매일 발라야 하는지부터 선크림 고르는 기준, 무기자차 대 유기자차 뭐가 좋나, 선크림 얼마나 발라야 하나, 미국 피부과학회의 선크림 지침, 선크림 꼭 덧발라야 하는지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선크림이라는 게 깊이 팔수록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이론과 현실이 좀 많이 동떨어지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선크림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오늘 내용 잘 숙지하시면 적어도 선크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고민은 없을 겁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 많이 해주시고 저는 제 이름처럼 설령 제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늘 솔직하고 유익한 정보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댓글 보는 낙으로 살아가요. 감사합니다.